1강 한번 보시죠. 문장의 조건, 이게 이제 오늘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글자가 너무 작네. 문장의 조건이라는 게 이제 학교 다닐 때 흔히 배웠던 문장의 형식이 되겠는데, 오늘 조금 심도 있게 문장의 형식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에 있어서 1, 2, 3, 4, 5 형식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것 같다. 3형식도 쉽지만 나름 굉장히 중요한 문장 구조다. 그렇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은 주어의 자격이라고 해서 이제 미국인들이나 영미인들의 어떤 사고의 차이나 문화의 차이가 이렇게 주어의 차이를 크게 만드느냐, 너무 좀 심할 정도다. 이걸 총 6가지 공식을 통해서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3강, 4강, 그 다음에 5강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해요. 컬로케이션인데 그동안 컬로케이션 많이 공부했지만 좀 더 심도 있게 자세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쭉 보시면 7, 8강은 아마 전치사로 도배를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치사는 한 번의 강의로 해결이 되기 힘들고, 그래서 최대한 많이 뽑아서 이렇게 이번 달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셨죠? 순서는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여러분 가지고 계신 페이지 1페이지, 원래 본문 1페이지가 있을 겁니다. 문장의 조건이라고 하는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문장의 조건이라는 걸 한번 보시면 우선 일형식이라고 하는 것. 자, 일형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동사들의 면모를 한번 보시면 우선 타입 A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 occur, arise, 그 다음에 fall, last, 그 다음에 rise, 그 다음에 deteriorate, differ, vary, 이런 등등의 단어가 제가 가장 중요한 일형식 단어라고 모아본 거예요. 꼭 숙지합시다. 그런데 그러면 타입 A형의 일형식 동사들은 여기에 문법 용어로 완전 자동사로만 사용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수동형이 안 된다라는 얘기, 원천적으로. 그러니까 BPP형으로 쓸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occur 같은 경우에 여러분 이런 문장 보셨습니까? Something has been occurred라는 문장이라든지 something was occurred라는 문장은 본 적 없죠? 없어야 정상입니다. occur는 완전 자동사이기 때문에 정말 일형식으로만 사용되는 동사이기 때문에 거의 예외 없이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deteriorate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제가 본 문장들은 deteriorate, 악화되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것이 악화되다라는 뜻으로 대부분 쓰이지 무엇을 악화시키다라는 타동사로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저는 뭐 하도 조심스러워서 이제는 뭐 항상 뭐 거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악화됐다 할 때 has deteriorated 아니면 something is deteriorating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differ하고 vary는 다 뭐 다르다, 다양하다라는 뜻인데 이런 것은 다 완전 자동사로 거의 쓰입니다. 그러니까 opinions differ 이렇게 하지 opinions are differed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vary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아시는 various라는 형용사 그거의 동사형입니다. 그러면 예컨대 세율이 지역마다 다르다 이러면 tax rates vary 이렇게 하지 are varied라고 하지 않아요. 거의 항상 그렇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영작을 할 때 이것은 완전 자동사로 써야 될 자리에 수동형으로 쓰는 실수를 연거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BPP형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일형식의 두 번째 형태의 동사들의 모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쭉 change부터 sell까지 쭉 한번 보시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change 같은 걸 대표적으로 보면 일형식으로 즉 무엇이 변했다 things have changed라고도 쓰지만 change the system 이런 식으로 삼형식 동사로도 굉장히 많이 쓰인다는 거죠. 맞죠? 따라서 change는 일형식과 삼형식 골고루 많이 써요. 그러니까 그 말인 즉슨 때로는 수동태가 안 되고 때로는 수동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뜻이 변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
BPP형으로 쓰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그거는 실수예요. 그런데 뭘 바꾸다라고 할 때는 BPP형으로 쓸 수 있습니다. 맞죠? improve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living conditions are improving 이렇게 하면은 living condition이 getting better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때는 완전 자동사이기 때문에 are being improved라는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지만 무엇을 노력에 의해서 많이 개선시켰을 때는 something has been improved라는 문장, 즉 수동태가 가능합니다. worsen도 마찬가지인데요. 주로 우리는 worsen을 여러분 자동사로 많이 쓰십니까? 타동사로 많이 쓰십니까? 타동사로 많이 쓰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worsen something, 악화시키다 이렇게 해서 make it worse 이런 개념으로. 그런데 자동사로도 굉장히 많이 쓰인다. 즉 수동태가 아닌 형태로 굉장히 많이 쓰인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Something is worsening 이렇게도 굉장히 많이 쓰인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intensify는 상당히 그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따가 말씀드리고 drive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drive는 보통 drive a car 이렇게 삼형식으로 쓰지 않습니까? 하지만 일형식으로도 많이 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이런 문장을 잠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자 칠판 보시면 I drive to work 이렇게 했으면 덩어리 하나 다 가져가시면 돼요. I drive to work라고 하시면 이것은 몇 형식 문장인가? 일형식 문장입니다. 여기가 완전 자동사고 이거는 문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뭔지 아시겠죠? 이것이 일형식 문장인 거 모르시면 안 되겠죠? 네. 맞죠? 네, 일형식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과 같다는 거죠. He runs fast 이거랑 별 차이가 이런 부사나 부사구 이런 것은 문장의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grow라는 단어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grow는 자동사로 많이 쓰죠 보통. 근데 grow는 매우 특이한 놈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일형식과 이형식과 삼형식 골고루 많이 써요. 자, 일형식은 어떤 게 되겠습니까? 이런 거. 자, 이 식물은 그 나라 전역에 걸쳐서 무성하게 자란다. 이렇게 하면 일형식입니다. 그냥 자란다라고 하는 거. 그렇겠죠? 하지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날이 어두워졌다라고 할 때 it grew dark. grow dark 하면 이 형식이 되겠습니다. dark가 보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식물을 키우거나 경제를 성장시키다라고 할 때는 타동사로 쓰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또 삼형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활용폭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완전 자동사 부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모든 단어들이 그 다음 나와 있는 게 이제 그 여러 가지 형식으로 쓰이는 단어인데 여러분 suffer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suffer를 한번 칠판을 보시면 여러분 He's suffering from asthma. 그는 천식 때문에 힘들어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일형식 동사가 됩니다. 그냥 고통스러워한다 이런 말이고 이거는 이유를 나타내는 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건 일형식이에요. 그런데 이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He suffered a minor injury. 이러면은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from이 사라져버리면 이건 삼형식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suffer는 무슨 뜻이냐 하면 experience하고 동의어가 돼요. experience. 겪다라는 일이 돼버립니다. 이러면 삼형식이 되기 때문에 타동사가 되는 거죠. 굉장히 특이한 애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시면 pay help를 한번 pay를 한번 볼까요? pay. 여러분
pay는 주로 삼형식으로 많이 쓰죠. 이렇게 pay 얼마 이렇게. 하지만 사형식으로도 많이 씁니다. 어떻게 쓰냐면은 pay somebody something. 이러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되기 때문에 누구에게 얼마를 주다 하는 사형식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고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일형식으로도 많이 씁니다. It pays to shop around before making a purchase.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일형식 구문이 되는데, 왜냐하면 여기가 진주어고 이게 가주어기 때문에 이게 일형식 완전 자동사로 써요. 해석은 구매를 하기 전에 여러 군데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pay라고 하는 것은 돈을 지불하다가 아니고요. 득이 된다, 도움이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것도 일형식 완전 자동사가 되는 거고, pay는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엄청 많이 쓰인다는 거죠. 놀랍죠? pay 아주 가볍게 생각했었는데, 그죠?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어쨌든 여러분 적어도 오늘 여기에 있는 동사들은 다 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완전 자동사, 이게 타입 A는 완전 자동사로만 쓰이기 때문에 BPP형이 안 된다는 것은 꼭 주의하고 집에 가셔야 되고요. 타입 B 같은 경우에 intensify는 이따가 설명드린다고 그랬고, 이게 사실은 타동사로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완전 자동사로 쓰이고, 나머지 change부터 sell까지 있죠. 여기까지는 일형식뿐만이 아니고 때로는 이형식, 때로는 사형식, 때로는 삼형식, 아주 다방면에 쓰인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론 설명하는 시간이니까 2번 가겠습니다. 자, 2번은 여러분 불완전 자동사라고 돼 있는데, 이 형식을 떠올리면 어떤 동사를 주로 쓰시느냐? 당연히 이거겠죠. become, get. 이 두 가지를 쓰겠죠? 거의 다가. 그러면 뒤에 뭐가 나오나요? 여러분 이 형식은 형용사나 명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I became became이 너무 저거 하나? 그러면 get 쓰면 뭐 get이나 become이나 뭐 똑같죠. 그러니까 become tired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냥 이 형식이. 그런데 이제 이 형식 동사를 좀 다양하게 쓸 수 있어야 되겠는데 좀 어려워요, 사실은. 봐봐요. become이나 get은 쉬운데 여러분 grow를 이 형식으로 어떻게 쓸 거냐? 그 다음에 turn이나 prove, remain, stay, run, go. go? 어떻게 이 형식으로 쓴단 말일까? 그 다음에 run? 달린다는 이 형식인데 어떻게 이 형식으로 쓴단 말일까? run은 기껏해야 식당을 운영하다라고 하는 삼형식인데 어떻게 이 형식으로 쓴단 말일까? 이렇게 궁금하시죠? 그렇죠? 근데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 예컨대 grow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grow 이 형식의 뜻은 동사가 어떤 상태로 변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다. 따라서 become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사실 대부분은. 웬만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시장이 포화 상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변화를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grow 형용사 이렇게 쓰는 겁니다. 두 번째, go는 여러분이 잘 아는 이 형식이 있어요. 뭐죠? go bankrupt라는 표현 아시죠? 이게 파산하다라는 말인데 이게 굳이 문장 구조를 따지자면 이 형식 구문이 되는 거죠. go 형용사. 그러면 run이 웬 말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run이 이 형식으로 쓰이는 그 경우를 보셨나요? 이렇게 쓰면은 running이 달리다가 아니고 low하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되다라는 변화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in이 아니고 on입니다. 사무실 용품이 거의 다 떨어져 간다라고 할 때 running low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 형식이 됩니다. low는 이제 형용사로 쓰인 보어거든요. 그러니까 구어 영어에서도 그렇고 때로는 문어 영어에서도 run을 상당히 많이 써요. 또 그 CNN 같은 거 듣다 보면 이런 거 들어보셨죠? 칠판 한번 봐주시죠. Tension is running high 이런 문장 보셨습니까?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사실은 becoming, growing 이런 말인데 running을 쓰죠.
그러니까 다 이 형식 문장이 되는 겁니다. run. 그다음에 회화에서 I am running 15 minutes late란 표현은 너무나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미안한데 I'm afraid I'm running 15 minutes late. 나 15분 늦을 것 같아. 이런 것도 다 이 형식 문장이에요. 다 running을 씁니다. 걔들은. 그래서 생각보다 run이 이 형식으로 굉장히 많이 쓰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run도 1형식, 2형식, 3형식으로 다 쓰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동사들이 여러 형식으로 많이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stay라는 거는 여러분 다 아실 텐데 stay가 이 형식으로 쓰이는 거 한번 생각해 보면 다 아시겠죠? stay calm.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가 얘기한 stay hungry. 항상 긴장해라 할 때 stay alert. 이런 것들이 대표적 이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stay가 어떤 장소에 머물다가 아니고 그 상태를 유지해라라는 얘기죠. 맞죠? 그런 것들이 다 이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urn 같은 경우에 쉬운 예문 한번 보여줄게요. His face turned red. 이런 무슨 말입니까? 칭찬을 듣고는 얼굴이 빨개졌다. 역시 변하다 할 때 turn 형용사를 쓰거든요. 굉장히 이 형식은 동사가 생각보다 다채로워요. 그렇지만 우리는 become, grow, get 세 가지만 계속 쓰고 있다. grow도 거의 못 씁니다. 사실 그죠?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삼형식 한번 가보시죠. 자, 삼형식은 이 타동사, 완전 타동사라고 그러는데 주어, 동사, 목적어 제일 쉬운 형식이지만 몇 가지 한번 동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increase를 한번 보시면 increase는 삼형식으로 쓰이면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쓰이죠. 매출을 올리거나 지원을 확대하거나 이럴 때 쓰는 게 삼형식입니다. 이럴 때 쉽습니다. 아주 쓰기가. 하지만 이렇게 쓰이는 경우는 삼형식이 아니고 완전 자동사이기 때문에 일형식입니다. 그냥 수익이 증가했다 얼마로라고 하는 일형식 동사예요. 그러니까 increase는 일형식, 삼형식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거든요. 그 lose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있는 게 lose인데 lose는 어떻습니까? 뭐 예컨대 이런 거 머리가 자꾸 빠져요라고 하면 I'm losing hair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lose the game to Belgium 뭐 이런 식으로 벨기에에게 경기를 내줬다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삼형식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쉽다면 쉽죠. 하지만 weaken 같은 경우에 여러분 아까 모두에 설명드렸다시피 어떤 단어라고 그랬나요? 일형식도 되고 삼형식도 되는 거를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해지다라는 말로도 쓰이지만 약화시키다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쓰이는 그 대표적인 게 weaken입니다. 뭐 예컨대 이런 문장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weaken the immune system 이런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한국인들의 특징이 이런 타동사 타동사 구사력이 많이 떨어지면서 자꾸 make it worse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 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하나의 삼형식 동사로 잘 쓸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something is weakening 이런 문장도 충분히 좋은 문장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만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become worse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습관의 문제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문장의 형식이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이제 그 다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요 세 가지의 별표를 좀 해두시겠습니까? benefit, effect, access라는 단어. 이게 삼형식 동사로 많이 쓰이는데 많이가 아니고 뭐 거의 항상이겠죠. 그럼 칠판을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실수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걸 가져왔냐? 자, 어떤 실수 때문에 이 세 가지 동사 가져왔냐 하면 한번 볼게요. A 그 다음에
benefits 그 다음에 예컨대 A가 지금 잘 떠오르지 않는데 이게 복지라고 할게요. 복지, 어떤 복지 확대 이런 거. 그러면 지금 현재 정부의 이 정책이 서민들, 워킹 푸어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문장이죠. 그럼 benefits은 여러분이 동사로 평소에 잘 안 쓴단 말이에요. 명사로 주로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타동사로 쓰일 때 완전 타동사이기 때문에 바로 목적어를 취해야 되거든요. 근데 benefits은 조금 나은데 여기서 문제가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access를 예로 들어볼게요. 이렇게 쉬운 문장을 하겠습니다. 자, 칠판 이제 한번 보시죠. 이제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에 접근 가능합니다. 접근해도 됩니다 할 때 이때 액세스는 명사가 아니죠. 완전 타동사 삼형식 동사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삼형식 동사의 특징은 그 동사 다음에 전치사나 이런 거 없이 바로 목적어를 취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이렇게 써오는 사람이 많아. You can access to the data 이렇게. 엄청난 실수입니다. IELTS 시험 이런 거 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감점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access the data라고 해야 되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대기 오염은 노인들과 누구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할 때 affect가 되겠는데 affect도 완전 타동사지 않습니까? 나쁜 영향을 미치다. 그런데 자꾸 on 이런 걸 쓴다거나 to 이런 걸 써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실수가 되기 때문에 이걸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제가 이렇게 신신당부를 해도 이따가 10분만 지나면 또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가 제가 제일 민감한 부분입니다. benefit, affect, access라는 세 가지 완전 타동사가 동사로 쓰일 때 이게 benefit이나 access가 명사가 아니라 그러면 절대로 to나 on이나 뭐 없이 바로 목적어를 취해야 된다. 이 실수 최소화해 주시기 바란다라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삼형식에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칠판 한번 보시죠. 자, 이 세 가지 동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몇 형식 동사로 주로 사용되나요? 이거는 우선 삼형식으로도 굉장히 많이 쓴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것을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enable, 목적어, to 부정사 자꾸 이렇게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만 쓰이는 게 아니고 특히 그 enable 이런 것들 삼형식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바로 명사 하나만 올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encourage 같은 거 있죠, 여러분. encourage도 삼형식과 오형식 둘 다 많이 쓰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encourage somebody to do something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만 그냥 encourage recycling 이러면 recycling을 장려하다라는 뜻이 돼버리거든요. 이렇게 삼형식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require도 마찬가지죠. require somebody to 부정사로도 많이 쓰이거든요. 그게 수동태가 되면은 somebody is required to do something이 되고 하지만 바로 A requires B 이렇게 끝내버리는 문장도 굉장히 많아요. 됐죠? 예컨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This job requires a degree in biology 이러면 biology에 학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삼형식 문장이 되는 거다. allow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오형식으로 많이 쓰이긴 해요. allow somebody to do something 하지만 바로 명사 하나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단어의 특징은 삼형식과 오형식 두루두루 많이 쓰인다는 것. 네, 그걸 좀 알아두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그다음에 사형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사형식은 학교 다닐 때 수요동사라고 배웠는데 말 그대로 이제 주다라는 의미가 강하다 보니까 이런 용어가 탄생됐는데 저는 사형식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쭉 면모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주로 사형식은 give를 제일 많이 떠올리고 send, teach, show 이런 것들 많이 떠올리죠. 예컨대 쉬운 예문을 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Show me, 그냥 teach me, 뭐 더 좋은 예문이 없을까?
show me the data. 데이터를 나에게 보여달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이런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give나 show 이런 거 말고 pay, offer, save, pay, offer, save, assign, 그렇게 그게 쓸 일이 전 굉장히 많을 거다 앞으로 글을 쓰다 보면 pay, offer, save, 그 다음에 assign 요게 많지 않을까? 어워드는 생각보다 아주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문장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느냐 잘 아실 겁니다. 자, 이제 칠판 한번 보시면 이렇게 써버리면 1,000원을 철수에게 주다라고 써버리면 이건 삼형식 문장이 됩니다. 삼형식. 그러니까 전치사가 개입이 되면 그런데 pay 누구 얼마라고 해야 사형식이 되는 거죠. pay 철수 100원 철수에게 100원을 주다라는 요렇게 써야 사형식인데 사형식에서 중요한 부분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런 형태로 글을 더 많이 쓰거나 말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앞으로는 밑에 거 형태로 연습을 많이 하자는 거죠. 항상 pay somebody 얼마 이렇게. 예컨대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offer라는 단어가 offer도 참 특이한 놈인데요. offer라고 하는 게 삼형식으로도 쓸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냥 offer something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사형식인데 누구 그 다음에 something 이렇게 쓰자는 얘기죠. 그럼 이런 겁니다. They offered me a nice job at 무슨 회사 이렇게 하면 그들은 어떤 회사에 어떤 직업을 제안했다 이렇게 하면 항상 이렇게 써야지만 사형식이 되는 겁니다. offer somebody something 이렇게. 그러면 이게 수동태로 되는 연습을 항상 하셔야 돼요. 사형식의 묘미는 수동형으로 잘 쓸 수 있는 게 묘미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I was offered a job at 신성기업. 이렇게 하면 신성기업에서 오퍼 받았다라는 말이 되죠. 이게 수동태로 될 때는 사형식 동사와 그 다음 명사 사이에 아무런 전치사가 없어야 돼요. 그냥 I was offered a job 이렇게 하셔야지 여기에 무슨 이유인지 이런 걸 넣는 사람이 있어요. offered to a job 이상합니다. offer가 대표적인 거고요. save를 예로 들어볼까요? 봐봐요. I save 100만 원 a month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런 몇 형식? 3형식이에요 그냥. 근데 이렇게 쓰는 게 오늘 중요한 게 아니고 something saves somebody 얼마가 됐건 수고가 됐건 시간이 됐건 이런 문형을 잘 써야 save를 사형식으로 잘 쓰는 게 됩니다. something이 누구로 하여금 수고를 덜어주다 얼마를 아껴주다 시간을 절약해주다 구문을 써야지만 이제 사형식 문형을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대표적인 게 이런 건데요. 철자가 왜 이렇게 안 되냐. 자, 이 문장을 보시면 몇 형식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출근 시간을 절약하려고 남산 1호 터널에 아침에 얼마씩 내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 덕분에 출근 시간이 20분 절약된다라는 문장이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주어를 I라고 잡으면은 I can save, I save 20 minutes by 자꾸 이런 문장이 되지만 사형식으로 쓰면은 save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해서 save somebody 시간 이 틀 안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save가 사형식으로 쓸 일이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offer, save 우리가 한번 봤죠. 예, 사형식. 그다음 assign은 뭐 좋은 예문이 지금 당장은 생각이 나지 않지만
assign somebody something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에게 어떤 일을 맡기다, assign하다 이렇게 할 때도 사형식으로 써주세요. 자, 됐죠? 자, 이제 여러분 오늘 가장 어렵고 가장 설명할 게 많은 오형식이 나왔습니다. 제 평생에 정말 영어 여정에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또 오랫동안 이론적 정립이 잘 안 되고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형식이 안 됨으로써 영어다운 문장을 쓰기 좀 힘들고 여러 가지 골칫거리가 오형식인 것 같아요. 자, 먼저 각자가 앉아서 타입 A에서 E까지 눈으로 한번 쭉 보시죠. 각자. 야, 얼마나 복잡하길래.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야, 이거 좀 설명하기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 오형식 제일 쉬운 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enable도 있고 encourage도 있고 allow도 있는데 우선 제일 쉬운 것은 want, expect, ask 요 세 가지. 뭔 말이냐 하면 이런 형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I want you to know we care about you.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말입니다. 엄마 아빠가 너 사랑한다는 거 너가 알아줬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요렇게 want 사람 투부정사 오형식입니다. 그 다음에 ask는 너무 쉬워서 잠깐 놔두고 they advised us to act on the recommendations. 무슨 국가의 뭐 이렇게 금융감독위원회 같은 곳이고 여기가 감사 그러니까 오디팅을 한 기관에서 우리 회사에게 권고안이 이번에 내려졌어요. 따라서 금감위에서 우리에게 회계법인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레커멘데이션을 실천하라고 어드바이즈했다라고 할 때 똑같습니다. 어드바이즈 사람 투부정사구문 다 오형식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enable이나 allow, encourage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형식으로 쓰인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He didn't allow me to take a trip to Japan 뭐 이런 거 허락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require도 그렇게 쓰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뭐 대표적인 게 이런 것 같습니다. The law requires firms with a staff of more than 500명 이상 직원을 둔 기업들에게 to comply with 뭐뭐뭐. 이래서 이 법은 500명 이상 직원들을 둔 기업들이 관련 룰을 준수할 것을 require 요구한다. 이런 거 다 똑같습니다. require somebody to 맞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형적인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호가 투부정사가 되는 것들 한국인이 잘 인식하고 있는 오형식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이 두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오형식에서 많이 쓰일 수 있는 게 find와 consider가 되겠는데 이거의 특징은 find 목적어 형용사 형태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물론 명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consider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런데 보시면
그냥 편안하게 좀 쉬운 영어. I consider the book. 이렇게 하겠습니다. lecture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자, 칠판 보시면 이 find가 물건을 찾다라고 할 때는 삼형식이지만 목적어가 이렇다라고 느끼다라고 할 때는 오형식으로 써야 돼 항상. 따라서 find 목적어 형용사 이 형태를 항상 유지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영화 되게 재미없다라고 느낀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내 생각에는 그 강좌가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느낀다. 이렇게 할 때 consider가 간주하다 여기다라는 뜻일 때 목적어 다음에 주로 형용사가 많이 올 것 같아요. 명사도 올 수 있지만 이러면은 오형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find와 consider가 대표적 오형식 단어예요. 그 외에도 이런 류, 즉 A를 B라고 간주하다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Think of A as B. 뭐 그다음에 좀 어려운 단어인데 그 뒤에 있는 deem이라는 어려운 단어가 있어요. D-E-E-M. 뭐라고 여기다 간주하다, 인식하다 이런 perceive의 단어인데 이런 것들이 다 오형식입니다. 주로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를 동반해요. deem A, B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것은 제가 강조하지 않는 이유는 과연 우리가 이걸 현실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인가? 전 사실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리딩 할 때 해석만 하면 되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꼭 써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비추어 봤을 때 저는 안 쓰거든요. 모르겠어요. 조금 더 영어 실력이 좋아지면은 자유자재 쓸 수 있겠지만 영어만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모든 인생 포기하고 영어만 하셔야 돼. 자신 있으십니까?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영어가 뭐길래? 그럴 가치 없습니다. 저는 예전보다는 어학이 확실히 목적 의식을 가지고 일정 기간에 좀 끝내주고 나머지는 습관 형태로 만들어 두는 게 좋다고 봐요. 어학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예전보다는 현저하게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못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오히려 마음 먹고 딱 부러지게 해놓고 끝. 물론 완전히 끝은 없겠지만 그런 게 좀 필요해요. 너무 질질 끄는 건 좋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죠? 어학 말고도 우리의 지적 욕구를 자꾸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게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뭐 정말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옛날에는 자기계발 1순위 영어 이랬거든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어는 그러니까 빨리 잘해버려야 돼요. 역설적이죠. 미안합니다. 자, 그다음 타입 C를 보시면 leave와 keep 다음에 목적어 형사는 굉장히 심플한데 이걸 쓸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거 목적어를 목적 보호의 상태로 만들다라는 얘기. 어떤 상태로 두다. Leave it open. Keep it confidential. 이렇게 다 오형식으로 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문을 닫아두지 말고 열어두어라라고 하는 그 상태를 강조할 때 leave 목적어 형용사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런 걸 보십시오. 그 문서를 외부에 유출시키지 말고 대외비로 해주십사. 이러면은 keep it confidential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 다 오형식 대표적인 두 가지 형태를 띠고 있고 여러분 좀 오늘 프레젠테이션은 좀 짧게 해주십시오. 간략하게. 그러면 keep it brief 이렇게 keep 목적어 형용사 형태가 대표적 오형식 형태의 범주에 드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다만 여러분 전교생이 3명밖에 안 되는 모발 프라이머리 스쿨이라는 곳이 있어요. 원래는 광산 지역인데 거기가 지금은 폐교 직전까지 가 있다가 다행히 그 주민들의 반발로 폐교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최근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영어도 참 잘하시지. I try to keep it open, but I had to shut it down. 물론 아직은 문 안 닫았는데 이런 것을 가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교장 선생님이 설마 영어로 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고요. 제가 만든 문장입니다. 저희가 어떻게든 살리려고 어떻게든 문 안 닫으려고 이게 keep it open의 형태로 하셔야 돼요. 이카노미스트에 이 비슷한 문장이 나왔어요 이번에. 그렇지만 불가피하게 폐교했다 이러려면은
keep it open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자리에 우리는 I try to open it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픈이 되면 새로 학교를 연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있는 거를 유지할 때 쓰는 게 keep it something이 되는 거죠. 되게 중요한 구문이라고 저는 봤어요. 그래서 사실 이카노미스트에서 있었던 문장은 뭐였냐 하면 그 뒤에는 적지 않겠습니다만 이 문장이었는데 멋있다라고 느꼈습니다. 이 문장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학교가 아직 문을 닫고 있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 keep it open이 수동태가 돼버리니까 is being kept ope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럴 때 보면은 내가 과연 이렇게 쓸 수 있느냐. 만약에 keep it open만 잘 쓰면 도전해 볼 만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가 중요하고 그 다음 형태 D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이제 남은 E, F, G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요 세 가지. 첫 번째 오형식의 형태는 이 형태는 타입 E의 첫 번째는 have나 get something pp인데 이 형태는 세 가지 상황에서 쓰입니다. 1. 불쾌한 경험을 당하다 할 때. 2. 외부에 의뢰해서 뭘 하다라고 할 때. 3. 목적어를 이 상태로 만들다라고 할 때 이 세 가지일 때 주로 많이 쓰입니다. 대표적으로 칠판을 한번 보시면 이런 예문이 있겠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예문. this morning 이렇게 하시고 저 아침에 차 견인을 당했어요. 불쾌한 경험을 하는 거죠. 네, 당하다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자, 너무 어려운 예문인데 좀 쉬운 예문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갑자기 쉬운 예문이 생각이 안 나네. 그래야 이해가 좋은데 잠깐만 계세요. 자, 이게 쉬운 예문이 되겠습니다. 차가 어디 흠집이 났고 덴트가 생겼어요. 나 고칠 거야. 이러면 자기가 고치는 게 아니고 수리를 맡기다라는 얘기죠. 즉 의뢰해서 뭐 하다 할 때 항상 have it PP 형태를 써야 됩니다. I will fix it이 아니고, 그죠? 근데 이게 좀 어려운 예문이 되면 이건데요. 사내에서 이건 번역이 너무 어려워서 감당이 안 되니 외부 에이전시에 맡기자, 즉 의뢰해서 뭐 하다 할 때 항상 get it translated. 역시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누구에게 맡겨서, 즉 주로 전문가나 스페셜리스트에 맡겨서 처리하다 할 때 항상 이 구문을 써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목적어를 어떤 상태로 만들다라는 건데 이런 거. 어떻게 있을까요? 자, 상당히 어려운 예문입니다. 단어는 쉽지만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에게는. 김 과장 5시까지는 그거 다 처리해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take care of가 이제 뭐 처리하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you should take care of it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you should have it taken care of라고 하는 이유는 처리하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 끝내놔야 돼라고 하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finished, completed 이 상태가 중요할 때는 늘 이 문형이 입에서 나오도록 연습해 주셔야 돼요. 이제 조금 어렵죠. 그래서 have something pp나 get something pp는 거의 모든 문장이 이 세 가지 범주에 든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1번 뭐라고요? 불쾌한 경험을 하다. 2번 누구에게 맡겨서 뭐 하다. 3번 어떠한 상태가 되도록 하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예문을 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학습이겠죠. 두 번째 여러분 이 형태가 있습니다. have something pp가 아니고 ing 형태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이론 설명이 거의 막바지인데요. 여러분 참 어려운 예문인데
이런 걸 한번 보시죠. 자, 이 문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본의 한 버스 회사 얘기인데요. 그 버스 회사가 일부 버스를 놀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칫 문법이 흔들리는 사람은 이 문장을 삼형식 문장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오형식 문장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때 have는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이 버스 회사는 have something ing, 즉 목적어가 ing 된 상태에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ing 형태는 뭐냐? 목적어가 현재 이런 상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버스가 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seated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sitting idle. 지가 놀고 있다. 사람이 앉아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 am sitting idle. 이거하고 같다라고 보시면 되죠. 뭔가 조금 감 잡히십니까? 자, 오형식 문장입니다. 다시 한번 목적어는 뭐라고요? Some of its vehicles고 목적 보호 자리에 ing sitting idle.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버스를 놀리고 있냐면 기사가 없어서 버스를 놀리고 있다는 그 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느냐의 문제에서는. 그죠? 네. 자, 그다음에 예문을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2교시 때 많은 예문 보자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사역동사 아시죠? 사역동사는 다 오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Let somebody do something. 그다음에 make somebody do something. have somebody do something. 이런 건데요. 이거 문법적으로 조심해야 될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let은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와요. 그다음에 make는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to를 쓰는 사람이 있다는 거를 제일 조심하셔야 돼요. to를 쓰시면 안 됩니다. 그건 help예요. help. make는 오형식으로 쓰일 때 to 부정사로 쓰시면 안 됩니다. make 목적어 동사 원형 이렇게 외우십시오.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make 목적어 형용사 구문이 아니고 동사가 나올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make me happy 이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have가 사역동사로 쓰일 때는 have 목적어는 사람이 나오겠죠. 주로 또 동사 원형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get이 사역동사 즉 준사역동사로 쓰일 때는 사람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문법 실수를 줄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누구에게 뭘 시켜서 뭐 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뭘 시켜서 뭐 하게 하다. let은 달라요. 뭐 하도록 내버려 두다. 이런 완전히 다르죠. let은 허락하다는 의미. make, have, get은 시켜서 뭐 하다라는 얘기인데 조금 뉘앙스 차이는 있습니다. make는 법이나 이런 걸로 강제하다라는 뜻. have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주로 뭘 시키는 느낌. 그냥 자기가 권한이 있으니까 그냥 나 김 과장 보고 B급 나오라고 할게 이런 거. get은 설득하거나 꼬드기거나 회유해서 뭐 하게끔 만들다라는 즉 법적인 것과는 상관없이 상대가 먼저 거부하는 사람을 잘 설득하거나 회유하거나 해서 뭐 하게 하다 할 때 그때 get somebody to 부정사를 씁니다. 다 오형식입니다. 됐죠? 예문 하나씩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let를 한번 보겠습니다. 너 혼자 여행 못 보내. 이런 아주 쉬운 문장. I won't let you travel alone입니다. 뭐 어떤 내용이 있을까?
어떤 앱이 있을까? There's an app that lets가 되겠죠. 그 다음에 users 모르겠어요. 좀 예문 생각이 안 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용자들이 이거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앱이 생겼다 이런 말입니다. 이때도 동사 원형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절대 투부정사 쓰면 안 됩니다. 동사 원형 써야 돼요. 요거는 쉬우니까 놔두고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지에게 나 픽업 나오도록 할게. 즉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have somebody 동사 원형은 마치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ask 사람 투부정사하고 거의 흡사한 느낌이에요. 그냥 누구에게 시키다, 누구에게 부탁하다. 최근에 봤던 예문입니다. 좀 어렵지만 제가 최대한 예문은 쉬운 거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는데 이 부분은 자, 데이는 금융감독위원회 같은 데야. 금융감독위원회 혹은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그쪽.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동안 재벌 총수 만나고 또 임원급을 만나서 설득을 많이 해봤지만 재벌들에게 이 관련법을 준수하게 만든다는 건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get 재벌 to 어떤 느낌입니까? 법은 그렇게 해야 돼요. 법대로 하자면. 하지만 재벌이 자꾸 개기는 거 아니에요. 조금 속된 말로 하면 자꾸 개기는 사람을 설득하거나 어떻게든 좀 이렇게 구슬려서 뭐 하게 하는 느낌이 get them to do something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일단 오형식은 예문을 보시면서 저랑 좀 더 연습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 혹시 있습니까? 1형식에서 5형식까지 질문 있을 수 있어요. 편안하게 한번 질문 받고 좀 쉬었다가 이제 센텐스 라이팅 가겠습니다. 자, 혹시 편안하게 사람도 많지 않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네, 한국인은 질문 없어요. 네, 그냥 질문 없고 받아들이기만 하는 학습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일단 잠깐 쉬었다가 2교시 때 많은 일단 단문 영작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할 게 많아요. 집에서 할 것들도 있고 수업 시간에 할 것들도 있고 조금 쉬었다가 이따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강의 들으시는 분도 이따가 뵙겠습니다. 혹은 뭐 또 잠깐 쉬었다가 또 내일 볼 수도 있고 그렇겠다 그죠? 네, 들어가십시오. 이따 뵙겠습니다. 자, 이제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2페이지 펴주십시오. 자, 총 1형식에서 5형식까지 이제 단문 영작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저하고 좀 같이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여러분들에게 맡기지 않고 자, 1번부터 한번 보시면 인클래스 라이팅이라고 적혀 있는 건 수업 시간에 하고 3페이지에 홈워크라고 되어 있는 건 이건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홈워크라고 적혀 있는 거를 제출용이 아니고 집에서 하고 뒤에 페이지에 있는 걸 답을 맞춰보라는 얘기고 홈워크는 따로 나갑니다. 맨 뒤에 따로 나가니까 요 홈워크 단문 영작 홈워크는 집에서 하고 그것을 모범 답안 맞춰보는 거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업 시간에 인클래스 라이팅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의사 선생님이 짜준 치료 플랜을 지키지 않으면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답은 표현은 제가 최대한 많이 드리고 있어요. 뭐 하나도 합병증 이런 거 안 가르쳐 드리면 하나도 못 합니다. 자, 따르다, 지키다 영어로 follow나 stick to 이런 걸 쓰시면 되겠습니다. 합병증은 complications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사는 뭐가 될까요? occur라고 돼 있죠. occur, 그러니까 자동사로 쓰시라는 얘기예요. occur를 잘 못 쓰시고 자꾸 happen 이런 걸 많이 쓰시는데 그 다음 2번 보시면 엄마가 더 이상 혼자 자신을 돌볼 수가 없다. 그래서 요양원에 모시면 엄마의 삶의 질이 더 나아질 것이다. 우리의 특징은 더 나아지다를 보면 improve를 못 쓰고 자꾸 get better 자꾸 이렇게 쓰는데 improve를 써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더 이상 혼자 자신을 돌볼 수 없다 뭐 쓰자는 얘기죠? She's unable to 이걸 쓰자는 거고 돌보다는 take care of를 쓰고 요양원은 nursing home을 쓰자는 얘기죠. 자, 일단 친절하게 가르쳐도 안 그러면 너무 이상하게 돼요 영작이. 일단은 단문 영작은 좀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됐다.
3번 보십시오. 자, 칠판 보시죠. 자, 지금 칠판 좀 보자고요. 선진국 대부분 도시에서 이 대중교통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다. 이제 줄었다, 감소하다. 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weaken을 자동사로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demand가 weaken 됐다. 익숙하지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만약에 이걸 안 가르쳐 드렸다고 생각해서 감소 엉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weaken은 타동사로 쓰나요? 자동사로 쓰나요? 자동사로 쓰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제 말은? 이렇게 쓸 수는 있어요. become weak 이렇게. 맞죠? 하지만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has been 이렇게 쓰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안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때는 악화시키다, 약화시키다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사로 써야 된다. 이런 데서 이제 실수 유발 요소가 생기는 거다. 대중교통은 mass public transport라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막 커리어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이제 신입사원이라 하더라도 미리미리 은퇴 계획을 세우고 연금도 가입하고 보험에도 들고 하는 게 도움이 된다.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만약에 pay라는 단어를 안 줬다면 분명히 여기서 많이 애를 먹었을 거예요. 도움이 된다. 어떻게 할까? 지금 2페이지. 2페이지. 그렇죠. 네네. 자 봐봐요. 계속 칠판을 보자고요. 자,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이상한 영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커리어를 시작한다 해도 이 부분을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리 은퇴 계획을 세우다. 칠판 보자고요. 미리 은퇴 계획을 세우다. 영어로 이상하게 될 수도 있어요. 자꾸 in advance 이런 것만 하고. 근데 in advance가 틀린 건 아니지만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문형은 어떤 문형으로 써야 됩니까? 자, 우리 집중하자고요. 자, 칠판 한번 보시죠. 이 문형을 써달라는 얘기죠. Excuse me. It pays to. 그러면 몇 형식이 되나요? 1형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이게 진주어고요. 이게 가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길게 정보가 들어갑니다. to 부정사 다음이. 됐죠? 그 다음에 5번 보십시오. 자, 우리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시간을 갖지 말고 부실 공사를 하면 점점 어려워집니다.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점을 최근 건물 붕괴를 통해 깨달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영어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점점 이제 어려워지죠. 1형식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suffer라는 게 어디에 들어가야 되나요? suffer. 어디에 들어가냐고요? 안전이 위협받는다. 저게 suffer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threaten 이런 걸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safety suffers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suffer의 주어를 항상 사람으로 잡잖아요. I suffer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safety suffers가 되겠고, 부실공사는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뭐죠? cut corners가 되겠습니다. cut corners. 편법을 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조물 만드는데 제대로 된 자재나 이런 걸 안 쓰고 이런 거. 그다음에 최근 건물 붕괴. 영어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collapse죠. collapse. 붕괴는 collapse입니다. 최근은 때에 따라서는 recent가 될 수도 있지만 최근에 또 한 번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러면은 the latest라고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깨달았다는 그러면 어떻게 할래요?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두 가지 발상이 있어요. something이 나에게 가르쳐 줬다라고 해서 something taught me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알겠어요? 한국 사람은 항상 I learned from it 맨날 이렇게만 영작을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something teaches me 발상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다음 6번. 지금과 같은 너무 치열한 경쟁적인 교육 시스템을 그대로 두면 결국 피해는 학생들이 입는다 하는 것도 it is students who suffer. 이렇게 students가 suffer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경쟁적인 교육 시스템 어떻게 하실래요? 계속 막히는 겁니다.
hyper competitive 이런 식으로 적어두십시오. competitive라고 하시면 돼요. 그냥 hyper 일단 놔두고 그대로 두면 이런 거는 제가 가르쳐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 발상을 통해서 이제 손으로 6번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적어보십시오. 자, 빨리 적는 겁니다. 시작합니다. 다 가르쳐드렸어요. 자, 1번부터 시작. 자, 이제 슬슬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하셨죠? 자, 그러면 4페이지 빨리 펴주십시오. 여러분 순발력 있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자꾸 제가 하는 말 어기시면 안 돼요. 자, 4페이지 서둘러 한번 가보자고요. 자, 4페이지 모범 답안에 빨간색이나 색깔 칠해보면 의사 선생님이 짜준 플랜을 지키지 않으면 이 사람은 stick to라고 하지 않고 follow라고 했습니다. 자, follow the plan 이렇게 돼 있고 의사 선생님이 짜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set by your doctor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기도 표시해 두십시오. set by your doctor. 그러면 합병증이 발생한다. 자동사니까 다 같이 뭐죠? complications can occur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엄마가 더 이상 혼자 돌볼 수 없다. 이건 쉽습니다. She's unable to take care of herself anymore. 이건 쉽고 그 다음에 엄마를 양로원에 보내면 요양원에 보내면 nursing home에 보내면을 편안하게 if we move her to a nursing home 이렇게 했고 quality of life가 쓸 때 조심하셔야 돼요. would be improved라고 하지 않고 그냥 quality of life would improve라고 자동사로 쓰는 게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북한 사람들의 삶의 질이 많이 개선됐다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렇게 쓴다 그랬죠. living conditions have improved a lot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have been improved라고 쓰지 않는다는 것 이해하시겠습니까? 됐죠? 오케이. 자, 그다음 계속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수요는 demand of가 아니고 demand for. 그다음 두 번째 외워야 되는 뭐에 대한 수요는 더를 붙이면 안 돼요. 자, demand 앞에 더 적어놓고 x 해주십시오. 이런 것도 다 외우셔야 돼요. 이제 완전히 다 암기해 버리십시오. demand for. 그다음에 대중교통 같은 개념은 더나 어를 붙이지 않는다. 웬만하면 public transport 이렇게 하십시오. 그다음에 많이 줄었다가 뭐라고요? weaken을 자동사로 써야 되기 때문에 has been weakened가 아니고 weakened가 되겠습니다. 혹은 fallen이라고 해도 돼요. demand has fallen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은퇴 계획을 세우다 이렇게 해서 그게 도움이 된다 해서 pays to 이 형식 동사입니다. pay 지불하다가 아니고 도움이 되다. helps하고 동의어예요. helps. 그래서 it helps to start planning for retirement. 자, 은퇴 계획을 세우다 다 같이 뭐죠? 읽어볼까요? 시작. plan for retirement. 네, plan for retirement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막 커리어를 시작한다 해도 할 때 설사 뭐라 해도 할 때 뭐라고요? even when 자꾸 입어 붙으십시오. 그 다음에 막 커리어를 시작하다 할 때 set텀으로 외우자고요. 뭐죠? start out in your career. start out 하는 것은 이제 발을 내딛다, 막 시작하다 이런 느낌이 start out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 건물 붕괴를 통해서 깨달았다를 어떻게 이 사람은 썼죠? It has shown 이렇게 썼습니다. 건물 붕괴는 보여줬다. It has shown 이라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전이 위협받는다. 다 같이 뭐죠? Safety suffer. 퀄리티가 이제 한국말에는 없었는데 있다 보니까 suffers가 아니고 suffer 이렇게 쓴 겁니다. 그냥 safety suffers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실 공사를 한다. 외우십시다. 다 같이 뭐죠? Cut corners in construction 외우셔야 돼요. Cut corners in construction. 그 다음입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 영어로 뭐죠? Nothing is done about. Nothing is done about 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열한 경쟁적 시스템. 다 같이 뭐죠? Hyper competitive. Hyper competitive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피해는 학생이 본다 할 때 it that 강조구문을 썼습니다. that 자리가 who가 들어간 거예요.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그러면 피해를 입는 건 학생이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It will be students. 자, 읽으셔야죠. 시작. It will be students who suffer. 이렇게 suffer를 완전 자동사로 써주세요라는 말이에요. 자, 막상 해보니까 좀 어렵죠? 그렇죠? 남학생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조금 안 만들어지는 문장도 있으시죠? 맞습니다. 자꾸 연습해야 되는데 자, 3페이지 가보십시오.
자, 3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페이지는 집에서 홈워크로 하는 거고 단문 영작 홈워크는 제출하지 않는다. 그냥 하고 모범 답안을 맞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꼭 하셔야 돼요. 양이 많습니다. 그죠? 자, 이형식 영작 가보시죠. 5페이지 가보시겠습니다. 자, 5페이지. 자, 1번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소득 주도 성장은 현실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었다. 자, 증명되다 뭐 써라는 얘기죠? prove를 쓰라는 얘기죠. 자, prove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칠판 한번 보시면 prove는 이 형식, 3형식, 5형식으로 다양하게 쓰이는 단어예요. 이 형식으로 쓰일 때는 prove 형용사 이렇게 많이 나오고요. 3형식으로 쓰일 때는 prove 명사, 5형식으로 쓰일 때는 prove 사람 형용사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적어두시고요. 그럼 2, 3, 5형식이 되는 겁니다. 그럼 뭐 이 자리에는 주어가 주로 뭐 어떤 게 나올까요? 이 형식일 때는 무슨 가설이라거나, 그죠? 주장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게 틀렸다, 틀린 것으로 증명됐다 이런 형용사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3형식일 때는 뭐가 나올까요? 이거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가설을 입증하다 이런 식으로 할 때 prove hypothesis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철자가 지금 생각이 나지 않는데 이따가 나올 겁니다. 가설을 입증하다 이건 3형식. 그 다음에 뭐 때문에 내가 틀렸음이 입증됐다면 prove me wrong 이런 건 5형식입니다. 네. A proved me wrong 하면은 그것이 내가 틀렸음을 입증했다 이러면 5형식. 근데 지금은 2형식으로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2형식 보시면 소득 주도 경제 성장은 적어놨죠. 제가 뭐라고 그러죠? Income driven growth model. 현실 가능하지 않다. 다 같이 뭐죠? Non-viable. Impossible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다음 2번. 요즘도 엔지니어링을 전공하는 여성 비율이 여전히 낮고 정체 상태다 할 때 여전히 어떤 상태다를 강조하려면 remain 형용사 이 구문 적어두십시오. remain 형용사. 그러면 엔지니어링을 전공하는 이러면 영어로 뭐죠? Major in engineering 아니면 study engineering이 되겠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죠? 이렇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엔지니어링을 스터디한다 할 때는 전치사가 있으면 안 돼요. study engineering. major로 쓰면 major in engineering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 비율 이거는 the number of women이라고 통일하자고요. 비율이라고 어렵게 하지 마세요. the number of women이라고 쉽게 하자고요. 오늘은 여전히 이것은 remain이라는 동사로 쓰고 제가 답 가르쳐 드렸습니다. low and constant 이렇게. 그 다음 3번 보십시오. 한반도에는 평화가 싹트고 있는데 예멘에서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시사 용어입니다. 그러면 긴장이 고조되다는 상태의 변화를 얘기하죠. 그러면 running high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화가 싹트는 건 제가 가르쳐 드렸죠. Peace is taking hold라고. 어려운 표현은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 다음 4번에 보면 복사기 토너가 다 떨어져 간다. 자, 아까 전에 칠판에 한번 선보였던 구문인데 뭐였죠? running 뭐뭐 되고 있다. 떨어진다는 낮다. low. 그 다음 전치사는 뭐라고 그랬죠? on. 자, 수업 형태에서 너무 자기 스타일을 고수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꾸 집중을 하지 않습니다. 자, 칠판을 보시면 run, low, on, toner 이 어순을 지켜주시면 됩니다. 주어는 사람, we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형식 문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인턴 보고 이건 하지 마십시오. 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이제 서둘러 이 형식은 4번까지 해보십시오. 딱 3분만 드리겠습니다. 잘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자 됐습니다.
자, 조금 덜 하셨으면은 또 괜찮습니다. 자, 6페이지 모범 답안 체크 한번 해보시죠. 자, 바로 6페이지 보니까 첫 번째 현재 완료 시를 썼습니다. 증명되었다. has proven. 그 다음에 바로 형용사 나오시면 돼요. non-viable이 너무 어려운 단어입니다. viable은 현실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non-viable은 현실 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여성의 수니까 the number of women 맞죠? 그러면 주어가 women이 아니고 the number니까 동사를 remain이 아니고 remains 이런 실수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죠? 단수니까. 그 다음에 여전히 비중이 낮고 계속 정체돼 머물러 있다. 계속된다가 constant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음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 우선 but보다는 while로 연결을 좀 시켜주는 게 어떨까 싶어요. while. 대조시킬 때 while. 거기에 표시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평화가 자리 잡다라는 표현 take hold라는 게 자리 잡다라는 표현이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peace is taking hold나 seems to be taking hold고 한반도는 in the peninsula가 아니고 on the peninsula라고 하셔야 되고 한국에서라고 할 때만 in Korea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텐션은 셀 수 있기 때문에 tensions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고조되는 상태를 얘기하기 때문에 becoming high인데 주로 콜로케이션을 외우셔야 돼요. 콜로케이션은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동사와 어떤 형용사가 자주 어울리더라 하는 거. 그럴 때는 running high 이게 어울린다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토너가 다 떨어지고 있다 할 때 주어 잡는 걸 애를 먹고 계신데 사람이 주어가 됩니다. 거의 다가 we are 이렇게. 그 다음에 뭐가 부족하다 이러면 항상 on을 써야 돼요. running low on something. 집에 우유가 다 떨어졌다. We are running low on milk 이렇게 쓴단 말이죠.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7페이지 삼형식 구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삼형식. 삼형식이 쉽다고 생각하지만 삼형식 옆에 세 가지 동사 아까 조심하라 그랬죠. 제가 excess와 benefit과 affect가 동사로 쓰일 때는 그 다음에 to 이런 걸 쓰시면 안 된다. 바로 목적어를 써야 된다. 서둘러 가주시기 바랍니다. 삼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설명 좀 드릴게요. 구청에 이제 경사로가 설치됐으니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이제 공공 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구청이 그동안 턱이 많고 휠체어가 가기 좀 힘들었던가 봐요. 자, 우리 칠판을 한번 봐주십시오. 자꾸 엎드려 있으면 주무시게 된다는 거죠. 자, 몸이 불편한 분들도 이용이 가도 보통 이용 이러면 use가 생각나죠. 근데 이제는 뭐 쓰자는 얘기죠? access를 동사로 쓰자는 얘기죠. access가 이런 시설물이나 그걸 이용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동사로 쓰면은 그 다음에 뭘 쓰지 말자? They can access to 이러면 안 돼요. 꼭 기억합시다. 동사로 쓰일 때. 그 다음에 구청에 경사로 설치된 거는 하지 마세요. 자, 몸이 불편하신 분 영어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힌트 드렸죠. physically disabled나 physically challenged라는 표현 참 좋아요. physically challenged 이런 거. 구청은 참고로 district office라고 합니다. 오케이? district office. 그다음 2번은 자, 저랑 같이 한번 볼게요. 정부가 영세사업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제 최저임금 인상돼서 그거 버퍼 존을 만들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어떤 식으로도 보조금이 영세사업주에게 조금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할 때 보통 도움이 된다 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형용사를 많이 써요. helpful 이런 거.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주어가 뭐가 된다? 보조금. 이게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benefit. 누구를 목적어가 뭐죠? 영세 사업주가 되겠죠. 영세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냥 some business owners 이렇게 하십시오. 그냥 편하게. 자, 여기 영세 사업주는 뭐라고 그랬죠? small business owners라고 했죠. 그 다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hand out subsidy. hand out 나눠주다. 오케이? subsidy가 뭐라고요? 보조금.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이건 저런 식이건 어떤 식이든 하는 것은 one way or another이라는 어려운 표현이 있습니다. 상당히 쉽지가 않죠. 막상 해보면.
그래서 영세 사업주에게 보조금을 지불하다 하지 말고 보조금이 이들을 도울 것이다라고만 영작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3번 한번 보시죠. 대기질 악화 밑에 써놨죠. worsening air pollution. 이것 때문에 5세 미만 아동들의 피해를 보는 순간 suffer만 생각나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주어를 대기질 악화로 잡고 이것이 affect 나쁜 영향을 준다. 누구를? 5세 미만 아동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야 삼형식 예쁜 문장이 나와요. 멋있죠?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정말로. 그 다음 4번 보시니까 2007년과 2013년 사이 이건 필요 없고요. 중요한 거는 서울 메트로 지하철 고객이 19%나 줄었다. 보통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영작합니다. The number of 고객 감소 이렇게 하면 생각하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좋은 영작이지만 오늘은 어떻게 하느냐. 주어를 서울 메트로로 잡으세요. 그리고 동사는 lose, 잃었다라고 잡으세요. 그 다음에 19%의 고객을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정말 이렇게 쓰는 연습도 필요해요. 그죠? 왜 갑자기 뒷골이 땡기지? 많이 아파요. 많이 땡겨. 여러분들이 너무 저거 하셔서 그래. 호응을 안 해줘서 그래.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예민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이거 보세요. 5번이 참 어려운 영작인데 미세먼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면역력이 약화된다까지만 하십시오. 과학적 증거 필요 없고요. 중요한 건 뭐냐? 노출을 주어로 잡으세요. 노출 명사로. 그게 뭐죠? exposure to 노출. 미세먼지 뭐라고요? fine dust. 그러면 노출은 약화시킨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weaken을 타동사로 쓰라는 거죠. 아까는 자동사로 썼잖아요, 우리가. 그다음 뭐를? 면역력. 이건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면역력을 이렇게 쓰는 게 삼형식의 묘미가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시겠습니다. 1번부터. Here we go. 잘 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자, 다 하셨죠? 자, 8페이지 모범답안 체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는 수업 시간에는 안 했지만 이제 경사로가 설치되었으니까라고 할 때 그 이유를 얘기할 때 now that 이라는 구문이 있어요. 뭐뭐이니까라고 할 때 이것도 표시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구청에니까 물리적 공간 아니니까 in district offices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라는 뉘앙스를 주려면 even the physically challenged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이용하다 할 때 access to가 아니고 access가 되는 겁니다. 다만 access 다음에 to가 있던데요. 제가 본 글에서는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거는 access가 명사로 쓰일 때 그런 have access to 명사로 쓰일 때는 to를 써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중소기업 오너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providing, handing out 다 좋고요. 그 다음 아까 뭐라고 그랬죠? will benefit them 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이때도 benefit them 하면은 누구에게 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늘 benefit을 어떻게만 써 왔습니까? 칠판 보시죠. you can benefit from it 아니면 from that 자꾸 이렇게만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죠? that can benefit 이렇게 한번 써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칠판 보십시오. 그것이 너에게 득이 될 것이다 라고 쓸 수 있어야 된다. 됐죠? 네. 자, 그 다음 거 보니까 자, 여러분 봐봐요. 이거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increasing air pollution이나 worsening air pollution의 increasing은 타동사가 아니고 자동사가 분사가 된 거거든요. 따라서 에어 폴루션을 늘리는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악화되고 있는 에어 폴루션이라는 분사입니다. 따라서 worsening, increasing 이때 다 자동사로 쓰인 분사가 되는 거죠. 에어 폴루션을 수식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5세 미만 아동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힌다 할 때 affect를 피해를 주다라는 타동사로 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장 큰은 the most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문장 보시니까 서울 메트로의 고객이 19% 줄었다. 자, 줄었다지만 영어로는 서울 지하철이 잃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lost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것은 2007년과 13년 사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지나간 일이죠. 따라서 시제는 현재 완료로 쓰시면 안 돼요. 네,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이 제일 멋있게 보이는데 제 눈에는 미세먼지의 노출, 이걸 명사로 exposure to fine dust. 그러면 면역 체계가 약화된다 하는 것은 주어가 노출이니까 약화시킨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weakens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수업 시간에 이걸 삼형식을 공부한다라고 해서 지금 쓰니까 그런데 보통 사람은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자꾸 if you get exposed to fine dust too long, your immune system will become, 자꾸 이렇게 영작을 해요. 지금 못 알아듣고 계시네요, 제 말을. 진짜 지금 못 알아, 영어적 내용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호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아픔 느껴야 돼요. 아픔을 느껴야 돼. 자, 봐봐.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되시면 면역 체계가 약화된다면 거의 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If you become exposed to fine dust too long, your immune system will become weaker. 자꾸 이렇게 영작을 해온단 말이에요, 저한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지 말라면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깔끔한 영작 이렇게 딱 해놓고요. exposure가 명사형이 그냥 쓰고 쓰고 이걸 주어로 잡고 여기까지. 그 다음에 다 없애버리고 요거를 동사로 만들자는 얘기죠. 이렇게. 그 다음에 the immune system.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이제 영작을 하면 weaken이라는 타동사를 써야 돼요. 약화시키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많이 써봅시다. 됐습니다. 자, 이제 4형식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가 5형식 하고 패러그래프 영작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4형식 한번 가보겠습니다. 수업이 좀 빡빡하죠. 4형식이 좀 어려운데요. 1번 보십시오. 저는 프랜차이즈 운영자입니다. 본사의 수익의 일부를 떼주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으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본사의 수익을 일부를 떼준다 이런 말 필요 없고요. 칠판을 보시면 뭐죠?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pay, 본사, 그 다음에 얼마, 수익의 일부. 이런 어순이 되는 겁니다. 왜? pay somebody something이니까. 이해하시겠죠? 그 본사는 headquarters가 되겠죠? 그러면 밑에 key expressions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수익의 일부, share of my revenue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럼 남는 게 없다는 어떻게 하라고요? make little profit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해결됐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연봉을 대폭 인상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지만 어쩔 수 없이 거절했다. 거절하는 건 뭐라고요? turn somebody down이죠. 그럼 대폭 연봉 인상은 significant pay raise예요. 그러면 제안을 받았다를 offer를 써라는 얘기인데 이런 겁니다. 만약에 주어가 they offered라고 하면 they offered me a significant pay raise가 되는 거고요. 수동태가 되면 뭐죠? I was offered a significant pay raise가 되는 겁니다. 됐죠? 좋습니다. 3번에 에어비앤비는 투숙객을 대상으로 무료 렌탈 보험을 제공한다. offer 써라는 얘기니까 offer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죠? 투숙객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무료 렌탈 보험이 목적 보호로 나오면 됩니다. 프리 렌탈 인슈런스를 제공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 4번이 save인데요. 온라인 뱅킹이 주어로 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동사는 save고요. 은행에 가는 수고는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Save somebody the hassle. 이게 수고, 번거로움, 귀찮음이라는 얘기예요. hassle. 그럼 이 문장 구조를 쓰라는 얘기죠. 많이 어렵죠? 5번까지 할 텐데요. 사내 번역사가 우리 회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기술 문서를 검토하기 무진장 어렵습니다. 이런 건. 자, save us the hassle 이 문형을 취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서를 아주 어려운 문서를 검토하는 어려운 단어
pore over. 면밀히 검토하다라는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럼 사내 번역사는 뭐죠? 자, 봐봐요. 집중 너무 하셨나? 목소리가 꼬이잖아요. In-house translator. 사내 번역사. In-house. 자, 그럼 5번까지 최선을 다해 보시겠습니다. 그러고 좀 쉽시다. 자, 5번까지 최선 시작. 자, 모범 답안은 몇 페이지에 있냐면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1페이지. 자, 맨 첫 번째는 make all little profit이 아니고 make little profit이라고 해야 별로 남는 게 없다는 뜻이 돼요. little이라고 해야 부정이 되니까. 그 다음에 뭐 하고 나면은 after죠, 그냥 편하게. 그 다음에 항상 강조하지만 어떻게 외우자고요? pay somebody 돈, pay somebody 돈이니까 somebody가 본사고 돈이 share of my revenue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거 꼭 지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거절했다 하면은 편하게 I had to 이렇게 had to를 쓰시면 됩니다. 너무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했지만 이러려면은 even when 이것도 중요하죠. even when. 그 다음에 사형식 동사 offer가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되죠? Somebody is offered something 이렇게. Somebody is offered something. 그 다음에 offer somebody something 맞죠? 네. guest rental insurance. 그다음 무료로는 어떻게 표현했죠? 다 같이 at no charge입니다. 근데 추가 요금 안 받고를 at no extra charge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좀 어려운데요. 이 두 가지가 어렵습니다. 자, 온라인 뱅킹이 은행 가는 수고를 덜어준다. 항상 save somebody something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러면 save me, save us a trip이라는 게 다녀오다라고 하는 명사예요. a trip. 그 다음에 주어는 뭐가 돼야 되죠? 온라인 뱅킹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쓸 때 주의해야 될 거는 온라인 뱅킹 덕분에라고 해도 절대로 thanks to를 쓰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이 문형을 쓰려면. 이해되시죠? 그 thanks to 빼버리고 바로 주어만 딱 남겨두는 거. 그 다음 봐봐요. in-house translate가 있기 때문에 덕분에 이렇다고 해서 thanks to 안 썼죠? 그냥 얘가 우리로 하여금 수고를 덜어준다. 항상 이렇게. Translator saves me, saves us the hassle of ing. 깔끔하죠? 이 영작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보세요. 남산 3호 터널이나 1호 터널을 이용하니까 출근 20분 절약된다 할 때 이씨 바로 이걸 이용하는 것. 행위. 그것이 saves me 20 minutes. 깔끔하죠? 출근길 on my commute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제 좀 쉬었다가 5형식 단문 영작하고 패러그래프 영작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과제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죠. 자, 이따 뵙겠습니다. 이제 3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12페이지 5형식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이제 잠깐 단문 영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락 영작으로 갈 텐데 자, 12페이지 1번을 한번 봐주십시오. 5형식에 expect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어떤 문형을 취하죠? expect somebody나 something to 부정사인데 이 somebody가 올 수도 있고 something이 올 수도 있어요. 그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봐봐요. 중국의 경제 성장이 수십 년간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두 자릿수 뭐라고 그랬죠? in the double digits가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건 다 드렸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트렌드가 목적어는 트렌드가 되겠죠? 트렌드가 계속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존은 회의할 때마다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데 소질이 있다. 하지만 이번 아이디어는 그저 그랬다. 5형식을 쓰지 않는 사람은 his idea was 이런 식으로 영작을 했겠지만 이제 오늘은 나는 느꼈다. 그의 아이디어가 boring했다라고 이렇게 find something 형용사 쓰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데 소질이 있다 해서 무너지겠죠? 일본처럼. 자, 왜냐? 표현이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자, 기발한 아이디어는 오늘은 brilliant ideas라고 하고요. 소질이 있다는 구어체에서 have a knack for라는 멋진 표현이 있습니다. have a knack for. 정말 많이 쓰는 멋진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그저 그랬다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쓰시면 돼요. mediocre.
아니면 boring, 아니면 run of the mill, 아니면 unimpressive 네 가지 중에 하나를 편한 걸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3번을 보시면은 그 버스 회사는 기사 부족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하지 마세요. 일부 차량을 놀리고 있다 할 때 무슨 구문이냐면 have bus ing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래야 오형식이 됩니다. 그러면 have bus 놀리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입니다. 여러분 사역동사는 오형식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관심사가 비슷한 파트너를 찾게끔 해주는 앱이 있다면 무슨 앱이 주어가 되고요. 동사는 let을 쓰셔야 돼요. let. 그럼 목적어는 뭐죠? 사용자가 되겠죠. 사용자. 그 다음에 목적 보호는 동사 원형이 돼야 돼요. 찾다, 관심사가 비슷한 파트너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죠? 찾다, find 이런 식으로. Let somebody find. 그 다음 5번은 넘어가고요. 6번도 넘어가고 7번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여행자 보험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Travel insurance라고 그래요. 유용하다는 뭐죠? come in handy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해외에서 지갑이나 귀중품을 분실할 경우라는 표현을 오형식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주어는 you가 돼야 돼요. you. 그 다음에 문형은 뭐죠? have 지갑 PP, have 지갑 분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아까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쾌한 경험을 하다 구문이었죠. 기억나시죠? 다음 페이지 가시겠습니다. 조금 더 있습니다. 9번 한번 가보십시오. 9번. 북한은 낙후된 곳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평양을 다녀와 보니 내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실제로 북한은 고층 건물과 스키장이 있었는데 스위스와 맞먹는 수준이었대요. 더럽게 어렵네요. 자, 중요한 것은 최근에 평양을 다녀와 보니 내가 틀렸다. 이걸 질질 끌면 안 돼요. 자, 질질 끄는 영작 제가 선보여 드릴게요.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질질 끌어 그냥. Recently I visited Pyongyang and I was wrong. I was totally wrong, you know?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예쁜 영작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오형식으로 하면 오늘 이거 기억나십니까? prove somebody 형용사. 그러면 주어가 뭐가 돼야 될까요? My trip to 평양. My recent trip to 평양이 주어가 돼야 돼요. 명사 아시겠죠? 그것이 내 스스로가 틀렸다는 걸 입증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할 수 있겠죠? The trip proved 나 뭐 이렇게 wrong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낙후된 것은 뭐라고요? 여기 backwater country. 요거 외우시라고요. 그 다음에 고층 빌딩은 뭐죠? skyscraper 혹은 high-rise buildings. 오케이? 그 다음에 스위스하고 진배 없다. 스위스의 그 고층 건물이나 스키장하고 거의 견줄만 하다는 be comparable to. 어려운 단어예요, 이거는. 도저히 안 되면 similar라고 하면서 스스로 무너지겠죠? similar 이렇게 하면서 내 영어는 왜 이래 이렇게. 그런 것을 이겨내시는 게 어휘력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오프라인 수업 들으시는 분, 온라인 수업 들으시는 분 모두 16페이지 펴서 모범 답안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자, 맨 처음에 보니까 시제가 현재 완료입니다. was가 아니고 그동안 쭉 이래 왔다니까 has been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경제 성장은 economic growth가 아니고 economic growth 형용사로 economic growth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나는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상한다라고 한글이 되어 있으면 expect를 떠올릴 수 있지만 나는 이런 트렌드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써놓으면은 think라고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문맥상 예상한다라고 생각되면 끄집어낼 수 있는 힘을 기르셔야 돼요. 그러면 I expect the trend to continue라고 expect를 끄집어내 주세요. 2번입니다. have a knack for. 여러분 주위에 있는 원어민에게 물어보십시오. have a knack for 얼마나 많이 쓰는지. 굉장히 많이 써요. 소질이 있다, 재능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생각을 하다, 생각을 떠올리다라고 하는 것은 come up with ideas라고 딱 외워두십시오. come up with ideas. 생각을 떠올려내다 이런 거. 그 다음
그의 제안이나 그의 아이디어가 너무 평범하고 지루하고 그저 그렇다. run of the mill이라는 표현도 여러분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중학생 단어예요. 현지 기준으로. 그래서 쉬운 단어에 속하는 거고요. mediocre는 정말 쉬운 단어입니다. 그저 그런 별 볼 일 없는 이렇게 할 때 쓰는데 중요한 것은 find 명사, 형용사 구문을 계속 이제 연습하자. 이건 연습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느끼다. 나 그 영화 지루했어. I found the movie boring.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건 다 했고요. 앱 한번 가보시면 there is an app which lets users find. 이거죠 바로 사역 동사의 특징은 let 사람 동사 원형을 쓰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let users find partners. 그다음에 관심사가 비슷한을 동사를 share를 쓰는 걸 별표에 두셔야 돼요. share their interests 이런 식으로. share가 공유하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오시면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갑을 분실하다라고 할 때 이런 영작 하지 말자는 거죠. When your wallet is stolen 이런 영작 나쁜 영작 알겠죠? When you have your wallet stolen이라고 have 지갑 stolen 이렇게 써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지갑 잃어버리다 당하다라는 얘기죠. 불쾌한 경험. 그 다음에는 북한 얘기 한번 가시면 My recent trip proved me wrong. 별표 두시고 달달 암기하십시다. My recent trip to 평양 proved me wrong. 이렇게 하시면 오형식. 그 다음에 아까 다 했죠. They were comparable to those of가 되겠습니다. comparable to인데 어려운 단어죠. 집에 가서 사전 좀 찾아보시면 맞먹는, 대등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홈워크라고 되어 있는 건 집에 가서 다 하시고요. 아마 목요일까지 다 해오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 어차피 제출용은 아니고요. 단문 영작은. 그래서 다음 주 올 때까지 집에서 다 해서 제가 검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 말을 잘 안 듣거든요, 사람들이. 자, 봐봐요. 여기 그 핸드아웃에 센텐스 영작 있죠. 거기에 홈워크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집에서 해오긴 해와야 되지만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뭐 하는 거다? 저에게 검사 맞는 겁니다. 따라서 다음 주 수업에 오면은 이 교재를 들고 오셔야 돼요. 혹은 노트를 들고 오셔서 해왔는지 검사는 맡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숙제는 어디에 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숙제는 몇 페이지를 펴냐 하면 21페이지를 펴보시겠습니다. 21페이지. 자, 21페이지에 보면 이 어사인먼트 1이라고 되어 있죠.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그 다음에 어사인먼트 2, 시장에 건물을 내놓을 때 있죠. 이 두 개를 MS 워드에 해서 아까 전에 제가 1페이지 실러버스에 있는 제출 양식을 꼭 지켜서 알겠죠? 꼭 지켜서 언제까지 제출을 해야 되냐 하면 이번 주 토요일 밤 11시까지 됐나요? 이번 주 토요일 밤 11시까지 알겠죠? 네,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또 하나. 그리고 매주 수요일이나 목요일 즉 짝수차 강좌에는 이런 숙제와 더불어서 에세이 숙제가 나가요. 에세이 숙제는 뭐냐 하면 기사를 드리면 그것을 몇 자 이내로 요약해서 제출하셔요. 이런 영작 숙제가 나간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매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는 패러그래프 영작 2개 숙제가 나가지만 수요일이나 목요일 즉 짝숫자는 패러그래프 영작 숙제 플러스 에세이 숙제가 나간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숙제는 이번 주 토요일 11시까지 하면 근데 문제가 생기잖아. 이번 주 토요일 11시까지 했어. 그럼 목요일 날 또 숙제 나갈 거 아니야. 그건 언제까지 할 거냐는 거야. 왜냐? 다음 주 월요일 날 수업 듣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늘 숙제는 토요일 밤 11시까지, 목요일이나 수요일 숙제는 일요일 11시까지. 그럼 이틀 동안 죽어나겠네요? 그렇죠? 죽어날 것 같은데요. 뭐가 합리적인 것 같습니까? 근데 일요일 밤에 오늘 숙제를 제출하면 제가
월요일 날 다급하게 봐드려야 되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왜냐면 월요일 날 또 오전에 제가 수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봐드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토요일로 정한 거거든요. 그렇게 합시다 우리. 일단 오늘 거는 토요일 밤 11시까지. 오케이? 이래놓고 어차피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어차피 안 한다. 나는 어차피 상관없다. 이미 그냥 설명만 들으면 된다. 이렇게 마음을 굳게 또 되는 사람이 있는데 안 됩니다. 진짜 숙제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저희는 18페이지 가시겠습니다. 자, 오늘 합니다. 인터넷 강의 들으시는 분도 숙제 제출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기한 상관은 없고 받은 날로부터 5일, 토일 빼고 5일 안에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1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많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단락 영작은. 저랑 먼저 하고 시작합니다. 자, 한글 같이 한번 보시죠. 많이 어려울 거 아니에요. 오늘 단문 영작 해보니까. 여러분,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말 아시죠?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이제 임대료 상승을 영어로 뭐라고 그랬죠? The rise in rent라고 그랬어요. 이걸 감당하지 못하는 토박이 주민, 그러니까 연남동에 원래 살던 토박이 주인이나 거기서 원래 가게를 하던 그 분식집 하던 사장님이 계신데 이분이 오히려 연남동 30년 동안 장사했는데 그 월세 올라가지고 집을 떠나야 돼요. 이제 자리를 비워야 돼. 이런 상황이 발생한대요. 자, 그러면 임대료 상승은 the rise in rent라고 그랬고 토박이 주민은 뭐라고 그랬죠? long time residence. 굉장히 쉽죠? 영어로 해놓으니까.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다는 뭐죠? be forced to leave their homes가 되겠습니다. 그럼 감당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단락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젠트리피케이션을 둘러싼 찬반 양론이 있는데 찬성하는 사람은 동네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는 주장이래요. 따라서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주장이 있대요. 찬성입니다, 이게. 그럼 찬반은 영어로 뭐라고 그랬죠? pros and cons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활력을 불어넣다 지역 경제를 살리다는 어떻게 하자고요? 활력을 불어넣는 거는 reinvigorate. 지역 경제, local economy를 살리는 거는 boost를 쓰자는 얘기죠. 됐죠? 그다음 근데 반대 입장은 영세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주장이 있어요. 이런 증상이 최근에 한 중국집 주인이 월세 인상을 요구하는 건물주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버렸어요. 실제 있었던 일 아시죠? 자, 생계를 위협한다 뭐라고요? threaten the livelihoods. 외워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폭행했다 주인을 뭐죠? assault, physical하게 폭행했다는 얘기예요. hit 이러면 안 돼요. 때리다. hit 이렇게. 상당히 어색합니다. 주인은 랜드로드. 그 다음에 월세 인상을 요구한다는 뭐라고요? demand a hike in rent. 이렇게 일단 어려운 건 제가 정리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남동이나 홍대에서 노는 걸 좋아해요. 충격적인 영화 플레이. 플레이. 오케이. 근데 플레이로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딴 걸 한번 생각해. 이국적인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젊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래요. 이국적인 건 뭐죠? exotic. exotic. 깨끗하고 생기 있는 서울을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대요. 하지만 토박이 주인을 쫓아낼 가치는 없다고 생각해요. 쫓아내다 토박이 주인을 이걸 쓰자고요. 가장 언론에서 많이 썼어요. 뉴욕타임즈에서. displace. kick them out도 써도 되지만 그 다음에 깨끗하고 생기 있는 서울 만든다 할 때 바로 봐봐. 오늘 이걸 왜 제가 이 영작을 만든 건가요? 문장의 형식 공부하려고. 그러면 동네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거는 3형식. 그냥 boost the local economy. 쉽죠? 근데 깨끗하고 생기 있는 서울을 만드는 것 이건 5형식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어떤 거 배웠습니까, 여러분? 문 열어둬. 영어로 뭐였죠? leave it open이었고요. 좀 너 프레젠테이션 짧게 해줘. keep it brief였죠. 그러면 서울을 깨끗하게 만들다 하면 keep Seoul 깨끗한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keep 서울 깨끗하고 생기 있는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풀 시작합니다. 무려 8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자, 좋습니다. 같이 이제 모범답안 체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처음에 단락은 제가 거의 다 가르쳐줘서 하나만 언급하면 됩니다. 뭐냐면은 they cannot afford라는 단어, 감당이 힘들어서 할 때 they cannot afford 다음에는 afford는 두 가지 형태를 취해요. afford 명사 이게 올 수도 있고 afford to do something 둘 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때는 그냥 편안하게 명사 쓰시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임대료 상승이라고 할 때 상승인 임대료 이 어순 지켜주시고요. 상승인 임대료, 상승인 임대료 이렇게 외워두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러한 그 프로세스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찬반이 있다 할 때 외워둡시다. 그냥 pros and cons to 다음에 issue, to 다음에 문제, to를 쓰고 문제 쓰면 된다. 꼭 외워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 봐봐요. 젠트리피케이션은 지역을 생기를 불어 넣는다는 타동사잖아요. 그러니까 어순이 it helps to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원어민도 선호도의 차이예요. 그 다음에 reinvigorate something 이게 타동사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reinvigorate를. 그 다음에 경제를 살리다 하는 것도 타동사로 boost economies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제 느낌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패턴도 앞으로 외워두자고요. 이렇게 외워주면 어떨까요? It helps 타동사, it helps 타동사 목적어, it helps 타동사 목적어 이렇게 외워두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이런 주장이 있는가 하면 이런 주장도 있다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이렇게 썼어요. 그렇죠. 뭐 하여튼 바로 이렇게 했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다 할 때 뭐 이렇게 하면 돼요. 이 구문을 외워두라는 얘기입니다. Some others 이렇게 some others 이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고 또 이런 사람도 있다 할 때는 some people argue, others say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쭉 다 잘하셨고 뭐 어려운 거 없죠. 그 다음에는 틀린 게 있는데요. The owner of a small restaurant이라고 할 때 거꾸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owner 앞에는 더가 붙어야 되고요. 중국집 앞에는 어가 붙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중국집이고 그 중국집 사장은 한 명일 거 아니에요. 웬만하면. 따라서 the owner of a Chinese restaurant 해야 되는데 여기에 on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사장이 여러 명이거나 아니면은 좀 이상한 뜻이 돼버릴 수 있어. 그 다음에 쭉 됐고 여기는 love ing 아니면 I like to 동사 원형 이 둘 다 됩니다. I love doing something, I like to do something. hang out 이걸 쓰면은 논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즐길 수 있다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은 enjoy만 쓰는 경향이 있는데 편안하게 you can experience 이렇게 아주 experience가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단어예요. 그 다음에 뭐 쭉 됐고 물론 서울을 깨끗하고 활기 있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할 때 이런 말이 하나 들어가는 게 좋아요. Of course 이런 말이 들어가는 자리에 to be sure 동의어예요. Of course와 물론 이렇게 할 때 of course 아니면 to be sure it is important to keep Seoul tidy and alive. keep 서울 형용사 쓰십시오. 하지만 그런 가치는 없다를 의문문으로 is it worth ing 이렇게 있죠. 가치가 있을까 그만한 is it worth worth는 ing를 취하죠. is it worth ing 쫓아내는 거는 displace 외워두면 너무 좋아요. 이럴 때는 항상 이렇게 많이 써요. 됐죠? 네. 자 그러면 오늘 과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우선 오늘의 과제 1강의 과제는 21페이지에 있는 어사이먼트 두 개를 해서 토요일 밤 11시까지 어디로 제출하느냐 하면은 실러버스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과제 제출에 이메일이 없네요. 그렇죠?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른 채 집에 가려고 했습니다. 자, sitgsnaver.com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MS 워드로 제출해 주시고 글자체는 Times New Roman's 글자 크기는 11로 해주시고 한글은 안 적는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워드 키면은 머리글 있죠. 여기에다가
반명하고 이름하고 그다음에 회차 1회차 이거 적어주시고 그다음에 안에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시다. 어사인먼트 1 하고 영어 쭉 해서 그 영장한 거 내고 두 번째 어사인먼트 2 하고 또 영장한 거 내고 이런 식으로